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2017년 아동학대 통계 자료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아동에 대한 얘기 많이 하게 되네요. 아동학대 얘기입니까? 저는 이거 기다리고 있던 자료인데 왜 기다렸겠습니까? 어금니 아빠의 고준희 어린이 사건에 우리 사회가 아동들이 학대받고 희생당하는 것 때문에 맘 편할 날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변했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간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네. 경남 창원에서 6살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2의 조두순 사건 이렇게 그렇죠. 불리고 있는. 서명이 한 10만 명까지 지금 올라가 맞아요.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만 예. 인천 한 대형 종합병원 직장 어린이집에서도 왜 보육교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죠. 1살 배기 아동에게 강제로 밥 먹이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학대한 혐의로 역시 경찰에 입건됐죠. 하루 걸러 하루씩 이런 게 원장 터져가지고. 교사 2명이 입건된 사건인데 아유. 사실 밥을 억지로 먹이는 과정에서 밥만 딱 억지로 먹였겠습니까? 말 안 된다고 이미 때리고 윽박지르고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밥을 억지로 먹인 걸 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동 폭행은 되게 복합적으로 발생해요. 밥만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라 밥을 억지로 먹이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있는 거죠. 중복학대라고 합니다. 고준희 양 사건도 그렇죠. 살해했다가 아니잖아요. 그전에 때리고 굶기고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죠. 예.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아직 전체 통계는 아니고요. 2017년의 상반기 통계인데요. 2016년 상반기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1,647건. 2016년하고 비교하면은 19% 증가합니다. 1년 사이에 네. 19%요? 와. 전세값 0.02% 올랐다고 난리가 나고 그걸 일주일 단위로 맞아요. 체크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대단한 증가네요. 100배 들어가는 거예요. 100배. 그거랑 비교하면요. 예. 그러네요. 우리 사회 진짜 전세금 이렇게 보듯이 아니 아동 학대가 또 2% 늘었어 막 이렇게 하면 뭔가 해결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20% 늘었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가해자가 누구냐로 접근해 보면 어때요? 가해자가 누구냐로 접근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가 72%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대리 양육자 친인척 순입니다. 어떻게 제일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제일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학대하는가 유형을 보면 예. 안 먹이고 방치하고 폭행하고 이런 식의 한꺼번에 해버리는 중복학대가 52%. 예, 예. 그다음이 정서적인 학대, 신체 학대, 방임, 성학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2015년이었죠. 그 맨발 소녀 탈출 사건. 아빠가 밥 안 그렇죠. 줘서 굶고 있다가 결국 그때 가스관을 타고 탈출했던 거예요. 아이가 탈출해서 슈퍼에 가가지고 과자를 가지고 왔던 거죠. 그렇죠. 이거 먹고 싶다고. 그게 CCTV에 찍혀서 공개가 되기도 기억하실 하고. 거고요. 예. 평택의 원영희 사건도 뭐 생생하실 거고요. 이번에 어디입니까? 마산입니까? 방화 사건. 예. 네, 방화 사건도 결국은 결론이 났어요. 경찰이 내린 결론은 방화는 아니고 엄마가 담뱃불을 평소에도 이불에다가 끄던 습관이 있었답니다. 이번에도 이불에다가 비벼 끄다가 화재가 발생한 거다. 방치해놓고 그냥 게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술 마시러 가고.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사실 너무 참혹하니까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2016년 3월부터 강화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나 시설 점검이 강화됐죠. 그랬더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확실히 크게 늘은 건 있어요. 예. 더 감시를 철저히 하고 신고를 더 하도록 의무화하니까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2015년에 19,000건이었거든요. 2016년에는 29,700건으로 54% 신고가 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20%나 아동폭력이 늘었대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 통계에 안 잡히고 다 덮어두고 있던 것들이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엄청난 아동폭력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었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3남매 화재 사건은 광주네요. 광주. 이제 기억났습니다. 광주. 그러니까 장기 결석 학교에서는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애를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에 참여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의심스러운 거죠. 맞아요. 이런 정보를 다 활용해서 이거 학대받고 있어서 못 온 거 아닌가? 학대받고 있어서 신체검진에 일부러 때린 자국이 드러날까 봐 참여 안 하는 거 아닐까? 다 발굴할 책임이 학교와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에 다 이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의심스러운 아동은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해서 이제 공무원이 찾아가야죠. 그래서 위기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유하거나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속도가 느린 거죠. 이러면서 아이 많이 낳아라. 아이고. 이런 캠페인 펼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그렇죠. 2013년 통계입니다마는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가 했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이 최하위였다는 거는 뭐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렴풋이. 그런데 삶의 질도 나쁜데 거기에 학대, 폭행, 살해까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어금니 아빠 사건, 고준이 어린이 사건 잘 보면 그 부모들이 성장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성장기에 부모들 문제가 있었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2017년 2만 명에 이르는 아동폭력 피해자 중에 상당수는 다시 또 폭력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애한테 요새 너무 야단치는 거 아닌가. 애만 보면 화가 나는데 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이건 심리치료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내가 아이한테 화내고 있는 순간 반드시 떠올리세요.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하면서 뭔가 굉장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해 어린이도 이제는 안 맞는데 이제는 굶지 않는데 라고 하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치유를 갖다 해서 몇 년이 되더라도 치유를 끝내지 않으면 그 아이의 삶의 질은 나아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동학대는 중추신경계나 정신장애, 정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후유증이 많다고 하니까요. 신경정신과나 상담실에서 지속적인 치유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계층 격차가 가난한 아이나 가난한 집 가정에서는 이게 또 접근이 어렵습니다. 여유가 없죠. 이런 거 할. 이것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지금 급선무로 돼 있는 거죠. 지난주까지 참 고준이 양 사건 때문에 많이들 마음 아파했는데요. 오늘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 자료 변상욱대 기자가 분석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